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수학과의 안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시메트릭 그룹에서의 랜덤 워크인데 이게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야바이를 할 건데 일반적인 야바이랑 다르게 블럭들을 컵으로 숨기고 컵을 돌린 다음에 컵의 순서를 맞추는 야바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컵을 닫고 이 컵을 돌릴 건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컵 두 개를 선택해서 컵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돌릴 겁니다. 예를 들면 3번과 1번 컵을 선택했으면 3, 2, 1로 순서가 바뀌겠죠? 여기까지가 한 번 시행한 걸 놓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3번과 2번 컵을 선택하면 2, 3, 1로 순서가 바뀌겠죠? 그런데 꼭 서로 다른 두 개의 컵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똑같은 컵을 두 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컵을 두 번 선택하면 위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것까지 시행을 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세 번 시행하는 게 되겠죠? 이제 규칙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야바이를 시작할 건데 이 컵을 돌리는 과정을 가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컵을 다 돌렸다고 치고 이제 순서를 맞출 건데 한 번 돌렸다고 치면 어떤 순서가 나올까요? 이게 정확한 순서를 알 수 없겠죠?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2, 3, 1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 3,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컵을 두 번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 3, 1이 나올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컵을 많이 돌리다 보면 2, 3, 1이 나올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다른 순서가 나올 확률이랑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되고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게 몇 번을 돌려야 나올 수 있는 순서들의 확률이 다 비슷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세미나의 세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문제를 먼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든 모델을 시메트릭 그룹의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방금 질문했던 순서들이 얼마나 빨리 같아질지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링을 할 건데 처음 상태를 시메트릭 그룹 S3의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엘리먼트의 정의역은 컵의 위치가 되는 거겠고 치역은 컵 안에 들어있는 블럭의 숫자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S3를 전부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바이젝션의 집합, 바이젝션의 그룹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S3에는 원소가 6개가 있는데 일단 아이덴티티는 계속 2라고 표기를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사이클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바이젝션이 될 거고요. 1, 2, 3은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바이젝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길이가 두 개인 사이클들은 앞으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상태에서 그 컵 두 개를 돌리면 예를 들면 1번과 2번 컵을 돌리면 2, 1, 3으로 순서 바뀌겠죠? 이거를 그룹 엘리먼트로 표현을 하면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2에 1, 2를 왼쪽에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1번과 2번 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에는 1, 2 말고도 2, 3이나 3, 1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꼭 1, 2만 뽑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는 2, 1, 3이 될 수도 있지만 1, 3, 2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스테이트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들을 랜덤 베리어블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 x0는 probability 1로 2가 되겠지만 x1은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 2도 마찬가지로 S3에서 랜덤하게 뽑힌 원소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사이로 표기를 할 건데 이제 이 X1에서 또 컵을 돌려주게 되면 S3에서 랜덤하게 뽑힌 원소 그 사이 2를 왼쪽에 곱해주는 게 되고요. 계속 진행해서 그 사이를 계속 왼쪽에 곱해줘서 컵을 계속 돌리는 확률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시메트릭 그룹 위에서 랜덤 워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랜덤 워크가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각화를 해볼 건데 먼저 중간에 있는 e는 S3의 e입니다. S3의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고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 대응되겠죠. 여기서 한번 시행을 해주면 컵을 돌려주면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옆에 있는 엘리먼트는 S3에서 랜덤하게 곱혀서 이 왼쪽에 곱해지는 엘리먼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행을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시면 크게 케일리 그래프에서 엣지 몇 개를 지운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옆에 있는 원소는 S3에서 랜덤하게 뽑혀서 1, 3 옆에 곱해져서 1, 2, 3이 되는 원소들이 되는데 이제 이 원소들이 나올 확률을 이 원소 대신 써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메트릭 그룹에서 랜덤 워크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처음 위치 2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싱을 했을 때 3분의 1 확률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9분의 1 확률로 1, 2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행을 했을 때 5분의 1 확률로 1, 2, 3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시메트릭 그룹의 랜덤 워크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엣지마다 써있는 이 숫자를 이 확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컵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순서를 고려하고 중복을 고려해서 컵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컵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니까 저희가 S3에서 아이덴티티를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1, 2를 뽑을 확률을 예를 들어보면 1,1을 뽑을 확률과 2,1을 뽑을 확률을 두 가지를 해서 트랜스포지션 원소를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이나 1, 3, 2는 컵 두 개를 바꿔서 컵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올 수 없고 그래서 확률이 0이 되겠죠. 이제 트랜스포지션이 세 가지니까 9분의 2에 3을 곱하고 9분의 3을 더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 Q가 S3 위에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SN 위에서 랜덤 워크를 정의했을 때 그 랜덤 워크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랜덤 워크를 마크오프 체인으로 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고 하나는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건데 두 가지 모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바꿔가면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모든 확률들을 모아놓은 행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에서 1, 3으로 가는 확률을 보면 1, 2, 3에서 1, 3으로 가는 확률을 보면 옆에 9분의 2가 써 있죠. 그래서 이 9분의 1을 바로 여기에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을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만약에 2에서 출발해서 두 번 이동했을 때 1, 3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그냥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제곱한 다음에 2행 1, 3 열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에서 출발해서 두 번 이동했을 때 1, 3에 있는 확률이 27분의 4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n번 이동했을 때는 2에서 출발해서 n번 이동했을 때 주위에 있을 확률을 찾으려면 p를 n제곱한 다음에 2행에 있는 확률들을 다 읽으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컨볼루션을 설명해 볼 건데 컨볼루션도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에서 출발해서 두 번 이동했을 때 주위에 있을 확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x2가 주위에 있을 확률이 되겠죠. 근데 x2가 주위에 있으려면 2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거쳐서 G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H에서 G로 가기 위해서는 S3에서 랜덤한 어떤 원소 K를 뽑아서 KH가 G가 되어야 H에서 G로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K는 G의 H 인버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에서 출발해서 H를 거쳐서 G로 갈 확률은 E에서 H로 갈 확률과 H에서 GH를 뽑아서 G로 갈 확률을 곱하는 값이 될 거고 이 여러 가지 경로에 있는 이 H들을 다 더해서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면 E에서 출발해서 두 번 이동해서 G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Q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E에서 출발해서 세 번 이동해서 G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번 이동했을 때 k번 이동했을 때 G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Q의 k 컨볼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어떤 순서가 컵을 돌림에 따라서 어떤 확률로 변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순서가 2, 1, 3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랜덤워크에서 2,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K번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건 1, 2를 K번
컨볼루션 하는 값을 부으면 될 거고요. 이걸 쭉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수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수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 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1, 2를 뽑을 확률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Q를 K번 컨볼루션한 디스트리뷰션은 K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게 되고 저희가 궁금했던 건 얼마나 빨리 수렴하느냐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수렴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잴 건데 어떻게 잴 거냐면 바리에이션 디스턴스로 잴 겁니다. 프로베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두 개 주어졌을 때 바리에이션 디스턴스는 G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서 G가 나올 확률이 Q1과 Q2에서 다를 텐데 두 확률 차이를 다 더해준 것을 2분의 1로 나눈 값이 바리에이션 디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두 분포 사이의 거리가 큰 거고요. 작을수록 두 분포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컵을 얼마나 돌려야 랜덤에 가까워질까를 컨볼루션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바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얼마나 빨리 감소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디스턴스가 이 양수보다 입실론보다 작아지려면 k가 얼마나 커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또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컨볼루션을 계산해야 될 텐데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이나 아니면 이 컨볼루션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대신에 시메트릭 그룹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과 같이 Q의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컨볼루션 연산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Q 햇은 Q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함수인데 행렬로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행렬이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면 계산하기 매우 편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푸리에 트랜스폼은 실수에서 C로 가는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알고 있죠. 그래서 R 위의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유사하게 파이나이트 그룹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F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F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한 다음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함수가 되는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선형대수 시간에 이너 프로덕트의 예시를 보면서 나왔던 함수 사이의 내적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함수 공간의 베이시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을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기저를 변경하는 과정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집합은 애초에 L2 스페이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로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유사하게 파이나이트 그룹에서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할 건데 정의를 할 건데 일단 R이 G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Q의 프리에 트랜스폼은 인테그랄에서 시그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F의 곱해지는 익스포넨셜은 로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잘 보시면 디스크리트 펑션의 이너 프로덕트 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로 함수는 G의 펑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푸리에 인버전이나 플란시르 시험 같이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통하는 좋은 성질들이 파이나이트 그룹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이 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됩니다. 다시 정의로 돌아와서 방금 넘어간 게 있는데 이 로가 어떤 함수인지를 설명 안 했죠? 사실 이 로는 아무 리프레젠테이션이기만 하면 됩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은 G에서 GLV로 가는 함수인데 이때 V는 벡터 스페이스고요. GLV는 그냥 V의 디멘션이 n일 때 n by n 인버티블 매트릭스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룹 오퍼레이션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주어지겠죠. 쉽게 생각하면 리프레젠테이션을 G에서 행렬로 가는 홈몰피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맵이 홈몰피즘이니까
만약에 이 맵이 인젝티브라면 그 이미지가 원래 있던 G와 아이소몰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센스에서 이그젬플 하나를 볼 건데 G를 S3로 놨을 때 S3의 원소는 순서를 바꾸는 원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 2를 보면 1, 2는 1은 2로 2는 1로 보내서 1과 2의 순서를 바꾸는 원소가 되죠. 그런데 3x3 매트릭스에서도 똑같이 순서를 바꾸는 행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항등 행렬에서 두 열의 순서를 바꾼 행렬들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순서를 바꾼 이 행렬은 1, 2, 3이 곱해지게 되면 벡터 엔트리의 순서 2와 1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1, 2는 항등 행렬에서 1번 행과 2번 행을 바꾼 매트릭스로 1, 2, 3은 항등 행렬에서 1번 행은 2번 행으로 2번 행은 3번 행으로 3번 행은 1번 행으로 바꾼 매트릭스로 대응을 시켜주면 이 웹이 홈몰피즘이 되고 정의상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이유는 G 위에서의 함수 공간을 생각했을 때 이리두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의 엔트리들이 각각 그 함수 공간의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이루는데 이리두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는 아까 봤던 벡터 스페이스고요. W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룹 G의 엘리먼트 G에 대해서 이 W가 로지 인바리안트라면 W로 리스트릭션 시킨 리니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겠죠. G를 W로 리스트릭션 시킨 로지로 대응을 시켜서 썸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이 예시의 리프레젠테이션 파이에서 सब스페이스 W를 생각하면 W를 111을 스팬한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하면 이 파이의 이미지는 전부 순서를 바꿔주는 매트릭스들이었죠. 그래서 111로 스팬한 벡터 스페이스에 작용을 해도 아이덴티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11의 순서를 바꿔도 111이 되니까. 그래서 이 W는 이 파이의 인바리안트한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저희는 파이 리스트릭션 W라는 서브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각 파이 S3의 원소들이 이 W의 원소에 아이덴티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매핑이 되겠죠. 이제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은 프로퍼 서브 리프레젠테이션이 없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로에 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이거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본 파일을 W로 리스트릭션 시킨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리듀서블이 됩니다. 왜냐하면 111을 스팬한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1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를 생각하면 트리비얼 스페이스거나 자기 자신이죠. 프로퍼 सब스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 리스트릭션 W 리프레젠테이션은 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베이시스를 바꿀 수가 있는데 방금 봤던 111을 W의 베이시스라고 생각하고 이 베이시스를 V의 베이시스로 익스텐드 한 다음에 이 베이시스로 파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일단 W는 이 스팬 111은 파이 인바리언트였기 때문에 이 1행 1열에 있는 숫자는 1이 돼야 될 겁니다. 나머지 행렬의 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는 스팬 111에 컴플리먼트한 인바리언트 सब스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블록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 매트릭스가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파이나이트 그룹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리듀서블 썸 리프레젠테이션의 디렉섬으로 다 쪼갤 수가 있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리로 됩니다. 그러면 S3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할 때 저희는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을 알면 S3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S3의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볼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파이 1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3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그 원소에서 그 원소의 사인으로 가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얘를 파이 2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3를 다이헤드럴 그룹으로 생각해서 다이헤드럴 그룹의 원소는 R2상에 있는
삼각형을 로테이션 시키거나 리플렉션 시키는데 이렇게 로테이션과 리플렉션을 이렇게 주어진 로테이션과 리플렉션은 올소고널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어떤 원소가 주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2x2 올소고널 매트릭스를 대응시켜서 저희는 리프레젠테이션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을 파이3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원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차원은 그냥 몇 바이 몇 매트릭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1은 1x1 매트릭스로 가기 때문에 1이 되고요. 파이2도 마찬가지로 1x1으로 1이 되고 파이3는 아까 말했듯이 2x2 매트릭스로 가기 때문에 그 디멘션이 2가 됩니다. 이제 각 리프레젠테이션들의 프리 트랜스폼을 계산해 봤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건 정의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시그마는 S3의 원소에 대한 서메이션이고 총 6가지 텀을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QG가 1, 2, 3이랑 1, 3, 2에 대해서는 0이기 때문에 사실 4개의 텀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파이1 같은 경우에는 이 로 G가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다 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2에 대해서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파이3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3분의 1인 스칼라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시가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리두스블 리프레젠테이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스칼라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Q의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는 것이 스칼라 매트릭스의 거듭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이 Q 컨볼루션 햇을 계산하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되는 건 슈어렘마 덕분인데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이리디스블 리프레젠테이션과 커뮤트하면 이 행렬 A는 스칼라 매트릭스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Q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파이랑 커뮤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Q가 클래스 펑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Q의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과의 관계를 알아야 Q의 컨볼루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관점을 바꿔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이동을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대각화를 할 수가 있고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거듭 제곱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이 뭔지를 볼 건데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S3의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는 원소가 6개 있는데 그 6개의 원소에 R6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다 대응을 시켜줄 겁니다. 예를 들면 E는 10000으로 1, 2는 010000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 각 S3 엘리먼트의 순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는 엘리먼트 1, 2가 다른 엘리먼트에 액트를 해서 어떤 엘리먼트들이 나오는지를 다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이제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은 G에서 S3에서 6x6 매트릭스로 가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1,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첫 번째 로우는 2가 놓여있을 장소였죠. 그런데 리프레젠테이션에 1, 2를 넣으면 1, 2를 2의 왼쪽에 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 2가 나왔죠. 그러면 이 1, 2에 대응되는 이 0, 1, 0, 0, 0, 0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1, 2가 있을 장소인데 1, 2로 1, 2를 곱해서 결과를 보면 2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1, 0, 0, 0, 0, 0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다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정의되는 매트릭스가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었을 때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코에피션트들이 다 함수 Q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변의 ij 엔트리들을 살펴보면 일단 P의 ij 엔트리는 i에서 j로 갈 확률인데 i에서 j로 어떤 원소 i를 j로 보내는 S3 원소는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원소를 G라고 하면 P의 ij 엔트리는 QG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의 ij 엔트리를 보면 우변의 ij 엔트리는 이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의 ij 엔트리로 결정이 됩니다. 이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의 ij 엔트리는
여기에 있는 g가 만약에 i를 j로 옮길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항에 있는 이 시그마도 그 결과로 qg가 나오고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레귤러 리프레젠테이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때 파이나이트 그룹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리두스블 리프레젠테이션의 디렉섬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1번식이 나왔고요. 2번식은 그냥 밖에 있는 시그마와 스칼라를 행렬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프리에 트랜스폼의 정의에 따라서 3번식을 얻을 수 있고 이때 이 파이 1부터 파이 n이 이리두스블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스칼라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대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3번식은 3번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베이시스 체인지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유니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G의 함수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내적을 이 유니터리가 보존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플란시를 시어럼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때 주어진 내적은 각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랜덤워크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이제 그 확률이 얼마나 빠르게 수렴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바리에이션 디스턴스의 어프 바운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이 식은 어렵게 나온 식은 아니고요. 그냥 1번식에서 데피니션을 적용하고 2번식에서 코시슈파르트 쓴 다음에 3번에서 방금 봤던 플란시를 쓰고 4번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직접 계산을 하면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면 바리에이션 디스턴스의 어퍼 바운드는 시그마, d, 디멘션, 그리고 이 q 햇의 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 바리에이션 디스턴스의 어퍼 바운드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서메이션은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의 서메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q 햇은 다른 변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메이션이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의 서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q 햇은 스칼라 매트릭스로 나오게 되고 스칼라 매트릭스의 힐버트 슈미트 놈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등식의 양쪽에 트레이스를 취해주게 되면 이 우항에 있는 식은 d 람다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식이 로 타우의 트레이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 타우의 트레이스가 람다를 결정하게 되고 람다가 q햇의 놈을 결정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q햇의 놈은 로 타우의 트레이스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면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각 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시메트릭 그룹 SN이 주어졌을 때 그 SN의 이리듀스설 리프레젠테이션은 자연수 N의 파티션에 대응됩니다. 예를 들면 3을 덧셈으로 쪼개게 되면 3이 나올 수도 있고 2 더하기 1이 나올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파티션들의 S3의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은 방금 봤던 트리비얼 리프레젠테이션 파이 1에 대응되고요. 2 플러스 1은 다이에드럴 그룹으로 이해했던 파이 3에 대응이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파이 2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주어진 시메트릭 그룹의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들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들의 디멘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디멘션은 어, 각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응되는 0 다이어그램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얻냐면 각 리프레젠테이션에 대응되는 파티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 1은 3에 대응되니까 빈칸을 가로로 3개 늘어놓습니다. 파이 3는 2,1에 대응되니까 가로로 2칸을 늘여놓고 아래 한 칸을 놓습니다. 그리고 파이 2는 111에 대응되니까 맨 위에 한 칸을 놓고 그 아래 한 칸을 놓고 그 아래 한 칸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과 0 다이어그램을 대응시킬 수가 있고 이제 이 빈칸에 1, 2, 3 숫자를 채워 넣을 건데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도 숫자가 커지도록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채워 넣어 보면 파이 1이랑 파이 2는 1, 2, 3, 1, 2, 3으로 채워 넣는 경우밖에 없을 것이고 파이 3는 1, 2, 3 그리고 1, 3, 2 이렇게 채워 넣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바로 이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원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파이 1과 파이 2는 차원이 1이 나오고 파이 3는 차원이 2가 나오죠.
이제 로타우의 트레이스를 계산하는 법을 볼 텐데, 로타우의 트레이스도 0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0 다이어그램의 컨텐트를 정의할 건데, 0 다이어그램의 각 빈칸은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행 3열에 있는 이 빈칸은 2,3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빈칸의 컨텐트는 그냥 3에서 2를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의 컨텐트는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빈칸도 컨텐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트를 계산해서 다 더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1, 2, 3과 마이너스 1, 2, 3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상쇄가 돼서 1만 남겠죠. 그랬을 때 이 로타우의 트레이스는 이 컨텐트들의 합의 디멘션을 곱하고 n choose 2를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파이1은 0 다이어그램에 숫자를 채워 넣으면 0, 1, 2가 되는데 다 더하면 3이 되죠. 그리고 디멘션을 곱하면 디멘션 1이고 n choose 2는 3 choose 2니까 3이 되어서 3분의 1 곱하기 3 해서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3랑 파이2도 0, 마이너스 1이 나오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계산을 해서 바리에이션 디스턴스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디아코니스와 사샤하니가 밝힌 바는 만약에 k가 2분의 n 로그 n을 넘어갈 때 그 이후로는 이 바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이번 세미나의 결론이고요. 좀 응용 예시를 보면 트럼프 카드 52장을 2장씩 뽑아서 그 뽑은 2장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섞게 되면 총 103번 정도 섞이면 고루 섞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랜덤 시메트릭 그룹의 랜덤 워크를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내용을 소개했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